합성이 돼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 텀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요것을 살펴보니까 뒤에 코사인 델타의 델타 쪽을 살펴보니까 요거 전체하고 요거 전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믹스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마이너스로 합쳐진 겁니다. 마이너스로 합쳐져가지고 요걸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그 공간상 문제 때문에 줄여서 그냥 썼는데, 자, 보시면은 델타 텀은 어떻게 돼요? kx1 빼기 오메가 t 플러스 입실론 빼기 kx2 플러스 오메가 t 마이너스 입실론, 입실론 1, 2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뭐 보신 데를 이거 지워지죠. 지워지니까 남은 게 뭐냐면 k는 공통인수고 x1 빼기 x2 빼기 더하기 입실론 1 빼기 입실론 2 이렇게 되죠. 요거만 어떻게 쓴 거냐면은 k가 2파이 오버 람다라고 그랬어요. 2파이 오버 람다라고 그랬는데 요게 매질 속에서의 파장이죠. 매질 속에서의 파장이니까 뭐로 체인지업을 했냐면은 진공중의 파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진공중의 파장으로. 진공중의 파장으로 바꾸니까 람다 제로 곱하기 굴절률 곱하기 2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요거분의 1하고 이퀄이거든요. 왜냐? 굴절률의 정의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진공중에서 속도로 매질 속의 속도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진공중에서의 파장 곱하기 주파수. 얘는 뭐냐면 물질 속에서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람다분의 람다 제로가 돼요. 그래서 람다분의 1은 람다 제로분의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요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진동수가 같지? 진동수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매질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초당 60번 흔들리는 것이 60번 흔들리지 않지는 않다 이거예요. 말을 지금 굉장히 좀 꽈서 그런데 허공 중에서 60번 흔들렸다고 이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60번 흔들리지 않는 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진폭이 줄을 수는 있지. 진폭은 줄지만은 흔들리는 개수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틀려집니까? 그랬는데 진행하는 거리가 저항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장은 짧아져도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동수는 동일하고 파장만 변합니다. 그래서 진동수를 서로 지우고 나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넣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저기, 앞으로 한 6장, 챕터 6개를 커버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개의 광선의 두 파동의 거리차, 달린 거리차 곱하기 그 공간의 굴절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상적으로 광경로차, 영어로는 뭐 OPD, Optical Path Difference,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굴절률 곱하기 거리, 굴절률 곱하기 거리를 두 개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1 빼기 x2는 순전히 기하학적인 거리예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2m 가고 여기 1m 갔으면 두 개 거리차 얼마? 그럼 1m. 그리고 여기 굴절률 얼마? 1. 그럼 1 곱하기 1m. 그게 이제 광경로 차란 얘기예요. 자,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길이가 똑같은데 1m씩 갔는데 이쪽은 유리로만 가요. 이쪽은 허공을 가. 그래서 둘이 만나. 그래도 광경노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 실질적으로 유리 쪽을 간 것은 늦게 가죠. 늦게 가. 그러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마치 거리가 단축된, 느리게 가는 거니까 거리가 긴 쪽을 돌아간 거하고 똑같고, 허공은 거리가 짧은 쪽으로 슉 간 거하고 똑같아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뭐로 생각하셔야 되면, 빛이 어느 경로로 간다. 그러면은 기하적인 거리는 있어요. 자로 재는 거리는. 근데 거기에다가 굴절률을 항상 곱해가지고, 실제로 광이 느끼는 거리로 바꿔줘야 되는 얘기예요. 느끼는 거리로. 그걸 우리가 보통 광경로라고 불러요.
옵티컬 패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용어상에서 책을 보시면서 광경로, 옵티컬 패스, 영어로 이제 옵티컬 패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패스란 말이 나온다 그러면 굴절률 곱하기 기하적인 길이를 두 개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광경로를 서로 차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가정을 뭐로 했냐면은 똑같은 굴절률을 갖는 거를 달리고 길이가 틀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n이 같았기 때문에 여기 밖으로 이렇게 탈출한 거죠. 공통인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요게 있어요. 제가 이제 속을 새기는 겁니다. 입실론 1 빼기 입실론 2가 저게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 이 시간에,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설명을 안 해주면 이해를 못해요. 자, 전자기파가 있다는데 뒤에 여기 뭐 꼬리가 하나씩 붙었는데 이게 초기 위상이에요. 양쪽이 초기 위상. 초기 위상이라는 게 뭐냐면 광원이 있는데 우리가 동일한 빛이 나온다라는 개념을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쫙 보면은 누가 빛을 내는 거냐, 원인자가 누구냐, 정말 한번 끝까지 파헤쳐보자. 그러면은 그래서 필라멘트 뭐예요? 텅스텐 원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들어가면 마지막에 뭐예요? 텅스텐 원자죠. 텅스텐 원자. 그럼 공간을 하나 찍어야 되죠. 하나의 공간을 딱 찍었는데 거기에 원자가 하나가 있어요. 텅스텐 원자가. 그럼 텅스텐 원자가 빛을 냅니다. 빛을 내는데 만약에 옆에 있는 텅스텐 원자가 내면 어떨까? 옆에 있는 텅스텐 원자.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은 이쪽 텅스텐 원자가 빛을 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시작해서 코사인 파가 출발하는데 그 옆에 있는 텅스텐 원자도 같이 동시에 출발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응? 그러면 붙어 있을 땐 괜찮아. 왜? 원자 세계는 워낙에 작으니까. 얘가 드라이빙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체니까 옆에 원자를 강하게 바인딩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모델로 얘기하면 스프링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진동한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딸려가요. 하고. 얘가 내가 진동하면은 얘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층층 붙어서 원자가 쫙 가죠. 한참 떨어진 원자는 어떨까? 내가 빛을 낸다 그래서 제가 영향 받을까? 안 받아. 그러면은 내가 코사인파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코사인파 나간 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저쪽 원자가 코사인파를 발진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그니션 트리거링 시키는 그 타임과 이쪽 원자가 코사인파를 내겠습니다 하고 트리거링 시키는 타임이 안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같기 때문에 생기는 위상차, 그게 바로 요거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입실론 1, 입실론 2. 자, 그러면은 지금 결론은 뭐냐면 두 개를 합성시켰더니 1 빼기 2가 생겼어요. 1 빼기 2가. 근데 저게 다행이면서 또 어떤 불행인 것은 1 빼기 2가 만약에 콘스탄트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 가정을 하죠. 뭐 얘가 얼마를 하나 줘볼까 우리? 뭐 적당히 하나 주지. 뭐 270도, 얘는 180도. 그러면 두 개를 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70 빼기 180이면 90도죠. 여기 90도가 남았어요. 근데 90도가 평생 안 변한다. 그러면 델타 값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90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앞에 거 더하기 90도가 들어가요. 앞에 텀 더하기 90도. 그러면 앞에 텀은 영향이 뭐냐? 요거 이제 광경로차죠. 광경로차. 그러니까 2m 돌아서 간 거와 1m 들어간 거리, 요거에 의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위상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을 했더니 거리를 안 바꿨어요. 그대로 됐어. 그대로 해서 항상 그렇게 해서 항상 만나. 그러면은
여기가 콘스탄트죠. 여기가 콘스탄트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90도가 됐어요. 그럼 90도 더하기 90도 하면은 180도예요. 180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변하고 요 위상은 지금 내가 가정을 하기 위해서 뭐 90도 그랬지만은 사실은 뭐 90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인데 오히려 90이 이상한 거죠. 두 개를 랜덤하게 만나게 했는데 90이라고 가정한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 90이라는 특별한 숫자보다는 뭐 135.75도, 뭐 77889, 뭐 이런 게 더 제너럴한 거죠. 그러니까 요 코사인 값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그럼 코사인 값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두 개의 밝기를 더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쪽 밝기가 예를 들어서 1W per 제곱메타, 이쪽 밝기가 1W per 제곱메타.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비추면 2W per 제곱메타가 돼야 되는데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0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누가 갖고 있냐면 얘가 갖고 있어요. 얘 중에서 누가? 요게. 만약에 코사인 값이 델타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음수가 됐어. 코사인이 양수 음수가 있으니까 음수가 됐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전체가 합이 0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면 출력이 0W per 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팔을 딱 비췄는데 사라져버리는 거야, 빛이.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섭현상. 간섭현상. 자,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입실론 1 빼기 입실론 2가 매 초 매순간마다 변해. 매 초 매순간마다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막 변해. 자, 막 변하면은 측정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여기 몇 와트가 있느냐, 이거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게 실험이다 이거예요. 현실. 현실이니까 여기가 디텍터 갖다 놔야 돼요. 디텍터가 측정을 하는데 디텍터를 측정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에버리지 값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AC인 경우에는. 물론 AC가 천천히 가면은 다 볼 수 있겠지만은 얘가 만약에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관찰하는, 그러니까 시그널을 샘플링하는 타임 동안에 결국 에버리지 아웃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에버리지 아웃 될 수밖에. 그러니까 평균치가 된다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어떤 주기 동안, 어떤 시간 동안 이 디텍터가 반응하는 시간 동안은 에버리지 아웃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막 랜덤하게 변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해요. 막 제멋대로.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뭘까? 그러면 180도도 있고 360도도 있고 0도도 있고 127.5도도 있고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깔겠다 그러면 균등하죠. 확률적으로 그냥 균등해요. 뭘 가질지 균등한 거니까 요게 균등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상수로 뭐가 더해지든 간에 이 값 전체는 뭐냐면은 랜덤하게 제멋대로 균등한 확률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럼 코사인 값이 막 변하면은 코사인 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다 있죠. 그리고 그들의 타임 에버리지를 걸면 얼마예요? 평균. 에버리지 아웃하면 제로죠, 제로. 이게 제로가 돼버려요. 시간 평균을 하면. 그러니까 자, 원인을 제가 아주 거꾸로 추적한 겁니다. 얘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게 0이 되는 거예요. 요게 0이 되는 방법은 얘가 검출기가 반응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랜덤하게 바뀌어버리면은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얘기됐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입실론 1 빼기 입실론 2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게 있고, 입실론 1 빼기 입실론 2가 시간에 따라서 제멋대로 그냥 막 변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런 우리 형광등, 뭐 할로겐 램프, 뭐 대부분의 광원은 뭐냐? 대부분의 광원 얘가 랜덤하게 변하는 겁니다.